선생님께서 부시는 걸 보면 악기는 거의 고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악기를 살짝 움직여야 한다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 악기는 고정하고 아랫니술의 조절만 해야 하는 건지요? 잘하지는 못해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악기를 살짝 움직여야 한다는 게 해석이 보시면 옥타브 밴딩에서 보면 턱을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가는 방향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있어요. 턱이 바람 방향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그때 플룻이 같이 딸려 올라가긴 해요.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움직이는 게. 근데 이게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이 악기를 살짝 움직여야 한다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그 뜻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옥타브 윈도는 할 때 턱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이는 거, 그걸 아마 얘기한 거일 수 있어요. 악기는 고정하고 아랫입술의 조절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느끼는 요 바시스의 플룻이 얹어지고 여기서는 사실 악기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턱이 움직여지고 아랫입술이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때 같이 딸려가는 거는 있는 거죠, 플룻이. 아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가끔 해야 될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닌 건 아니에요. 프레이징 할 때 음정이 낮아지거나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바람이 부족하거나 할 때 살짝 움직여지는데 그거 이외에는 절대 움직이는 건 없어요. 임플리님, 제가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인데 리플레이트를 대는 포인트를 아직 못 정했어요. 지금 알테 5와 독학한 알테 플루 독학한 중인데 입술 중간쯤에다 대고 시작해서 한 줄 정도 하면 소리가 안 나고 바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입술 떼고 다시 대고 해요. 속 입술 사용하려고 하면 악기가 안으로 말려요. 좋은 바랍니다. 저는 입술이 두껍던지 얇던지 플룻을 입에 대는 포지션은 여기 플룻 구멍 있으면 여기 아래쪽 있잖아요. 여기 구멍이 입술 밑으로 해요. 입술 바로 밑도 괜찮고 살짝 더 밑도 괜찮고 밑으로 해요. 입술이 많이 두꺼우시면 아마 바로 밑에다 하셔야 될 거예요. 입술 위에다 하면 처음에 벌기는 쉬워요. 처음에 플룻을 접하고 소리 내기 이거는 쉬워요. 입술 위에다 방금 중간쯤에다 하셨다 했잖아요. 입술 중간쯤. 그러면 소리는 내기 처음엔 쉽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게 입술을 이렇게 바람 방향 때문에 입술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바람 방향을 얘가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얘를 플룻을 입술 위에다 대잖아요. 아랫입술 위에다 대면 얘가 할 수가 없어요. 아랫입술이 아무리 움직여도 그 바람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플룻이 얘가 뭐든지 누르고 있으니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플룻을 입술 아래쪽에다 대게 해요. 얘를 자유롭게 바람 방향을 아랫입술로 조절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아랫입술 밑에다 대면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이래도 소리가 나?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연습이 되는 거 뭐냐면 윗입술이 이렇게 덮어주는 게 생겨요. 윗입술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버리는 거. 근데 이거는 저음할 때 무조건 필요한 테크닉이라서 어쨌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얘를 내려서 얘를 조금 내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생각해보면은 플룻이 입술 초점 위에 아랫입술 위에 있으면 플룻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윗입술도 더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오버립이라 그러죠. 위에가 인중이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대로 된 이 빵빵한 사운드, 포어테라든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고음도 그렇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람 방향 조절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랫입술 밑에다 대시고 이 인중을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되는지, 그 바람 방향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거울 보고. 플룻 될 때마다 처음에는 거울 보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아마 느낌이 어느 정도 나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울 안 봐도 되실 거고.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개런티. 보장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저희 학교 다닐 때 조교 선생님 입술이 진짜 두꺼웠어요. 아랫입술이 정말 두꺼웠는데 그분은 오히려 입술 아래쪽에다 두가지고 얘를 완전 뒤집어 까니까 완전 기깔나게 힘있고 고음 너무 이쁘게 피아노 친구도 잘 내고 이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된 거예요. 아랫입술 두꺼운 게 그분한테는. 왜냐면 이걸로 더 자기가 예민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겠죠, 본인이 가기.
하니까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 보는 거 보니까. 강수정님. 강소장님, 크리스탈? 몸에 힘을 빼기가 힘든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몸에 힘을 빼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깨에 많이 힘이 들어가는 편이었어요. 옛날에는 손가락이었는데 손가락에 힘을 빼는 거를 많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최대한 둥글게 해서 손가락을 빼는 힘을 빼는 거를 기른 다음에는 팔과 어깨에 많이 힘이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를 되게 많이 내리려고 했고 그리고 오히려 다리, 하체 쪽에 힘을 주는 걸로 했어요. 위에 들어가는 힘을 아래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호흡이 더 잘 받쳐주고 힘을 줘야 할 때 주는 거니까 위쪽 상체는 그래도 조금 전 괜찮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힘을 분산시키는 걸로 저는 시작을 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더 이상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만든 다음에 풀어도 도움이 되긴 돼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 내가 정확히 어디에 힘 주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빼면 되는 거니까. 꽃님님. 살짝 리듬을 타면서 몸을 움직이며 연주하는 게 몸에 힘을 빼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초보인데 몸이 긴장이 되어서 연구 중이에요. 움직이면 음정이 변해서 어느 정도 음정이 잡힐 때까지 입술 고정하고 연습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섞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움직이면 음정이 변한다는 거는 아직 여기 베이스 부분이 근육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딱 잡았을 때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말을 하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플룻 불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얘가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앞뒤로도 흔들리는 것도 없어야 되고 볼 때 손가락이 아무리 움직여도 얘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근육, 요 근육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움직여도 절대 음정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긴장을 푸는 거에 있어서 음악적으로 움직이면서 푸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름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깨에 힘을 빼면 배도 힘이 빠지고 배에 힘을 주면 어깨랑 상체 힘이 같이 들어가는 건 왜 그럴까요? 아직 이 따로 근육을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사용하는 게 안 익숙하셔서 그럴 거예요. 그때는 스쿼트 자세 있죠? 그 상태로 플룻을 불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힘이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리에 힘을 워낙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쪽 하체 쪽으로 무게중심과 힘이 아래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위에는 조금 릴렉스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 도움을 주는 거에 스쿼트 자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간다면 좀 움직여보세요. 그 스쿼트 자세에서 상체만.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해보세요. 플룻사랑님 악기가 흔들리는 숙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1인이라고 하시네요. 악기가 흔들리는 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여기가 아직은 여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크고 두 번째는 손가락을 잡을 때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C샵을 불게 되면 모든 키가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오픈으로 되는데 C샵 이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받쳐주는 거 네, 조금 이쪽으로 와야겠네. 네, 여보세요. 받쳐준 요 근육과 요 앞에서 뒤로 밀어주는 부분과 뒤에서 앞으로 밀어보는 이게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게 안정적이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고 손가락이 많이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고 이 바시스에 대한 근육과 손 포지션 이게 딱 받쳐져 있어주면은 괜찮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받쳐지지 않으면 다른 거 스케일을 연습하시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얘가 이렇게 말려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이것만 좀 조심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연습을 해야 하냐면 일단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어디에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이빨로
입술 밑에 어느 부분에 근육이 잡혀야 되는지 이 밑에를 느끼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 아래쪽. 다시 해보세요. 네. 잡혀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려요. 뭔가 이렇게 더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흔들려요? 여기도 흔들리고. 나는 못 느끼는데. 이렇게 해볼래요? 이렇게? 아니 폴로 볼 때처럼 그냥. 그랬을 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오! 완전 힘 좋은데? 근데 지금 여기가 엄청 흔들려요. 여기가 이게 있는 거예요? 네, 여기를 잡고 이렇게 흔들려 보면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신기하네. 근데 입술 안을 말면 안 되고, 그러니까 풀로 불 때는 딱 이렇게 편하게 있을 때도 여기는 힘이 딱 잡혀 있어야 돼. 근데 왜 저번에 그렇게 막 미끄러졌지? 그거는 이 포지션 손가락 포지션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하자가 많네요.